사용할까? 주로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우상복부 통증이나 또는 압통이 있을 때 어떤 질환들이 초음파로 진단될 수 있는지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상복부 통증이나 또는 이제 통증은 없더라도 진짜 이상에서 압통이 있을 때 이쪽 부위가 되겠는데, 주로 보시면 이제 간이 있고 또 담낭과 담도 이런 또 팬크레아스의 헤드 쪽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또 GI 트랙, 듀오데눔이나 또는 T폴론, 디스탈 A폴론 정도도 GI 트랙에 포함되겠고, 또 꼭 이런 장기 말고도 이제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디스크 이런 경우에도 HMP 같은 경우에도 복부통을 호소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제가 이거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간은 또 이 파트가 좀 큰 부분이라서, 간의 경우에는 큰 메스가 이제 럽체된다든지 또는 앱세스 럽체 이런 경우에도 복통을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제 GB와 바이덕트 위주로, 그리고 팬크레아스, GI 트랙 정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보시면 49세 여자가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을 했는데, 진찰상에서 R6에 텐더니스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담낭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초음파는 앞에 이제 강의하신 충수에 대해서는 사실 CT보다는 조금 센시티비티 같은 게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GB를 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가 될 수 있겠고요. 동영상을 보시면은 라이트 스부 코스 스캔 했을 때 이렇게 GB 디스팅전이 보이고, 또 내부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 데브리 같은 게 보일 때 인플라메이션을 시사할 수 있겠고요. 또 초음파를 갖다 댔을 때 여기에 이제 텐더니스가 있을 때 쉽게 급성 담낭임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큐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GB골도 두꺼워지지만은 그 두께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 같고, 크로닉이 반복되면서 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두껍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부코스타를 해서 이제 오블릭하게 봤을 때 역시 이렇게 디스팅전된 GB와 내부에 데브리가 떠다니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시드 덕터 쪽에 이 스톤이 없는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오블릭에서는 잘 안 보이고, 보통 이제 시드 덕터는 그 인터코스탈에서 잘 보인다고 하죠. 인터코스탈에서 보게 되겠고, 이쪽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이제 뚜렷하게 잘 관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의심되는 정도로 이 넥 덕터 쪽에 조금 하얀 점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GB가 4.4 곱하기 8.7 정도로 이렇게 디스팅전 되어 있고, 월은 여기 크리하기 나름인데 3.4 거의 정상에 가깝게 3mm 정도로 증상을 보니까 내부에 데브리가 이렇게 떠다니는 인플라메이션이 시사하고, 이쪽에 스톤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B 디스텐전, 슬러지와 데브리가 있고, GB율이 조금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데피니트한 스톤은 없는데 여기 조금 의심은 되고 있고, 이제 소노그래픽 머피 사인이 있을 때 큐트 펜트사이트를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동 원장님이 수술을 하셨고, 월 이데마가 있고, 레이징이 조금 있고, 쟀을 때는 초음파보다 좀 더 크게 19 곱하기 50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고, 2mm의 아주 작은 블랙스톤이 시트트 쪽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큐트 캘큘러스 펜디사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담낭임을 초음파 소견 김일보 원장님과 따님의 저서에서 발췌해 봤는데, 담낭 내압이 상승하고 팽만감을 동반한 담낭 종대가 있고, 내강에는 슬러지와 데브리가 있고, 또 담낭 경부에 결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A캘큘러스가 되겠지만 보통은 보이게 되고, 담낭벽의 비율 300mm 이상, 그리고 담낭벽 내에는 아까 케이스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보통 이제 1에서 3층의 청부조, 고에코, 저에코,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에코층은 담낭벽의 부종과 장막하 괴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한 양상, 그리고 담낭의 점막면까지 결손상이 보이거나, 또는 중증 내에서는 비위의 벽 내부에 농양을 시사하는 북한성의 저에코 부위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 담낭 주위에 액체 전류가 보이는 경우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63세 남자로 역시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했고 진찰상에서 알류크 텐디니스가 있어서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먼저 서브코스탈에서 오블릭하게 담낭을 관찰했을 때 전 1번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개의 층 구조로 고액포, 저액포, 고액포 이런 정도로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담낭 외부에도 조금 하이포에 극한 이런 리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톤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인터코스탈 스캐너로 관찰해 보시면 역시 담낭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내부에는 이 슬러지나 데브리가 떠다니고 있는 걸 보일 수 있고 이쪽은 잘 살펴보면 이렇게 하이퍼에 극한 포커스가 있고 또 뒤에 어쿠스틱 섀도우가 보이고 있죠. 이 경우에는 쉽게 시트덕트에 인펙션 되어 있는 스톤을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펀더스 쪽은 인터코스 스캔에서 조금 관찰이 리버레이션 아스펙트 때문에 어렵고 반면에 넥 쪽은 인터코스 스캔이 더 관찰하기 쉽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담낭벽이 세 층으로 두꺼워져 있고 이런 데 보면은 또 외부에 약간 플루이드 컬렉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벽 두께는 4.5mm로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스톤이 6mm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노그래피 몰피 사인이 역시 보이고 있어서 이 경우에도 어큐트 캘큘러스 appendicitis, 콜레스타이티스 소견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동 원장님이 수술하셨고 이렇게 월 이데마가 더 심하고 머드 레이트 리전이 있었고 7mm의 블랙스톤이 시스트덕트에 인펙션 되어 있는 이런 스테이트라고 수술 소견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31세 남자였고 이분은 이제 알류크에 직접 페인을 호소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서 왔습니다. 텐더니스도 보이고 있었고 특별한 가거리는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동영상은 없는데 이 스코스탈에서 올릭하게 보면은 내부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데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차 있는 것 같고 GB의 디스틴전이 보이고 있고 월도 5.9mm 정도 두꺼워져 있으면서 외부에 약간 플루이드로 의심되는 이렇게 하이포이크한 리전이 보이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간의 담간의 차징입니다. 5.9mm로 간의 담간의 확장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부의 스톤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아서 GB 디스틴전과 슬러지 데브리가 있고 GB월이 5.9mm로 두꺼워져 있고 데피니트한 스톤은 발견이 되지 않고 소노그래피 몰피스 사인이 있었습니다. CT를 찍었고 프리에서 보시면은 이 GB월 주위로 이렇게 조형이 좀 증가되는 인플라메이션의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고 있고 내부에 스톤은 없었고 대신에 이렇게 슬러지 데브리 같은 게 박차 있는 이런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GB 안에 슬러지가 차 있고 디스텐션되어 있고 월이 좀 두꺼워져 있고 GB 베드 쪽에 하이퍼레미아가 있어서 큐트 에이케큘러스 콜레스타이티스가 되겠습니다. CT와 초음파성에서 이렇게 진단이 되었고요. 메이저 어큐트 에이케큘러스 콜레스타이티스의 이제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초음파상에서 진단할 때 나와 있었는데요. 메이저 크라이테리아는 GB월에 시큐닝이 4mm 이상, 또 월 이데마가 있고, 소노그래피 몰피 사인이 있고, 또 페리 콜레스틱 플루이드가 보이는 경우, 또 무코자의 슬로핑 또는 디펙트가 되겠죠. 결손이 있는 경우, 점막 결손이 그리고 인트라뮤랄 가스가 있는 경우가 메이저가 되겠고, 마이너는 GB 디텐션이 5mm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50mm겠죠, 그죠? 50mm 이상이 되겠고, 슬러지 같은 게 있을 때 마이너인데 두 개의 메이저와 또는 이제 한 개의 메이저, 두 개의 마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해서 앞의 경우를 보면은 월시크니 또 소노그래피 멀티 사인 그리고 안에 슬러지 등등이 있었고 메이저가 있던 두 개 이상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도 있었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세 여자로 당일 발생한 복통이었고 RUK에 텐더니스가 있어서 역시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파해서 초음파가 제대로 또 시험을 못하고 이렇게 가스 같은 것 때문에 관찰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이게 GV 쪽인 것 같고 역시 내부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슬러지나 데브리 같은 게 꽉 차 있는 걸로 보이고 텐드니스도 일단 있었는데요. 이런 소견이 보였고 스브코스탈에서 오브릭 스캐너였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 역시 잘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GB가 되겠고 이게 지금은 이제 스톤이 안쪽에 있고 슬러지도 있고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GB가 빵빵하게 커져 있고 내부에 데브리가 있고 스톤이 있고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보면은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를 제일 먼저 의심할 수가 있겠는데요. 등지 영상에서도 이렇게 스톤이 있고 그래서 세종이 보이고 있고 GB 스탠전 내부에는 데브리가 있고 이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다음관을 꼭 확인해서 확장이 있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가스턴 포스포 스캔했을 때 이렇게 간 내 단간의 확장이 보이고 있고 또 간의 단간도 보통 저희가 이제 6mm 정도로 정상을 보죠. 8.6mm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도 이제 팽크라스 헤드 쪽에 11mm가 되겠는데 이렇게 좀 증가되어 있는데 특별한 일단 스톤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초음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진단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콜레스타이티스일 수도 있고 또는 11위 쪽의 문제 때문에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ERCP를 해서 이 멀티플한 그 필링 디펙트가 간의 단간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스피드러통을 통해서 11위 스톤을 제거를 해서 앞에 환자는 콜레스타이티스는 아니었고 어큐트 콜란자이티스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B가 팽창되어 있고 압통이 있더라도 항상 그 바이덕트 간의 난간을 이렇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72세 남자로 이분은 일단 복통은 아니었는데 앞에 케이스가 좀 연관돼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피로감이 있어서 방문했고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가 있었고 알코올 섭취가 좀 많은 분이었고 랩을 보시면 OTPT가 좀 증가되어 있고 감마 GTP도 360으로 증가되어 있고 빌루루빈이 좀 증가되어 있고 또 라이페이즈 CA99이 62.9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간 내에는 이렇게 간 내 스퀘어가 보이고 있고 GB는 안쪽에 여기 이제 작은 뭐 대부분 그 슬러지하고 스톤이 보이고 있고 담낭 자체는 이렇게 많이 팽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GB 스톤, 슬러지 그리고 CB들을 역시 관찰해 보면은 팬크라스 라이페이즈가 올라 있지만 팬크라스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팬크라스 내의 디스탈 CBD에 소개해 드렸고 CBD의 다이아메트는 7.7mm로 조금 증가되어 있는 이런 소견이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스캔이 뚜렷하게 잘 되지는 않았는데 CT를 찍었고 이거는 이제 프랭크엠라인 클래시피케이션이고 GB 내의 스톤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고요. 8mm 사이에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소견은 이제 담낭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CBD를 따라서 스캔해 보면은 이렇게 끝부분에 약간 그 필링 디펙트가 조금 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스톤이 되기 전에 슬러지 비슷한 이런 소견들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일단 담도가 늘어나고 또 증상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독은 early 스테이지의 콜레도콜리시아시스 이런 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 제가 조금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팔로우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랩도 호전이 없어서 결국 대학병원에 보내서 이렇게 ERCP로 또 역시 제거를 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T를 지금 한번 보시면 이거는 프랭크의 캐시피케이션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포탈베인 주위로 늘어난 간의 담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간의 담도를 따라서 내려 보시면 팬크라스가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헤드 쪽으로 들어가겠죠. 머리에
이번에 하이퍼덴사에 보이는 그건 뭡니까? 부분이 담도 따랐어요. 예, 제 끝에 지금 나타나는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랩이 이상하고 CBD가 디테일되어 있을 때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또 팔로업상에서도 잘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3차 병원을 통해서 우리 ERCP를 통해서 더 진단을 확실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에도 한번 학회 때 발표한 적이 있는데 75세 남자로 알류크 페인으로 내원한 분이고 텐드니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콜레시스텍토미를 시행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동영상이 길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IHD도 조금 늘어난 것 같고 간의 담감도 간의 담감이 이쪽이 이제 간의 담감이 굉장히 이렇게 확장이 심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로 컬러를 띄워 보면은 IHD도 역시 조금 늘어나 있고 이게 이제 간의 담감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비록 노인이고 75세 그리고 이제 콜레시스텍토미를 했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더 추가 검사가 필요하실 경우 IHD 딜라테이션 그리고 CBD는 1.88cm까지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콜레시스텍토미 스테이트였고 그래서 이 환자는 CT를 찍었고 CT에서도 보시면 IHD가 이렇게 포탈베인 주위로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CBD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근데 이제 뚜렷하게 이 스톤이라든지 어떤 메스 리전은 보이지가 않아서 팔로우를 하든가 아니면은 앰플라 바트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더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팔로우보다는 이제 전원을 했는데 이게 포탈 페이지에서 코로나 뷰가 되겠죠. 이쪽에 특별히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로 이제 들어가는 이쪽 부위가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요. 여기도 동영상이 있어서 CT 동영상 보십시오. 그래서 포탈베인 이제 주위로 IH가 같이 주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간내 담감이 확인이 되고 이제 코로나 섹션에서 더 이렇게 CBD가 잘 관찰되는데 자세히 봐도 특별하게 메스가 딱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덕트도 같이 약간 늘어나 있어서 결국은 이 환자도 이제 3차 병원에 전원해서 앰플라하고 바트 캔서로 이렇게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서 조심할 것은 CT까지 찍어서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조금 랩이 이상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는 심한 그런 담도 확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추가 검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앞에서 이제 팔로우를 했으면 조금 더 진행된 상태에서 나중에 발견돼서 했었겠죠.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덕트의 딜라테이션 정리해 보면은 이제 obstructive 딜라테이션은 비나인으로 IH 스톤이나 CBD 스톤 또 비나인 스트릭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올리고넌트는 이제 인트라헤파틱 CCC나 콜란지오 카시노마, 또 클라스킨 투머, CBD 캔서, 또 페리앰플러 캔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는 위치가 장기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obstructive 딜라테이션은 CS 인페스테이션, 간헐축증, 그리고 콜레도칼시스트, 또 노인성 변화, 또 담낭 수술 후에 이런 경우에도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정상 다이아미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HD는 퍼스트 브랜치까지는 2mm 이내, 세컨드 브랜치는 2mm 이내로 보여야 되고 포탈베인 주위에 포탈베인에 비해서 40% 이내가 되겠습니다. PHD는 이제 CHD와 CBD를 합친 건데 이 덕트가 이제 바이덕트하고 합쳐지는 부분을 잘 관찰 안 되기 때문에 커먼 덕트로 해서 프록시마 디스탈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프록시마는 5, 디스탈은 6, 올드 에이지에서는 8, 콜레시스텍토미를 했는 경우에는 ACM 이내까지 일단 정상을 보이시고 이보다 늘어난 정도로 있다면 또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팬크라스를 보시고 팬크라스는 주로 이제 헤드 부위가 되겠는데요. 몇 케이스가 없어서 28세 여자로 소화불량감 정도였는데 알류크의 텐더니스가 있어서 역시 존파를 시행했고 이 환자는 젊은 여자였는데 불구하고 보시면은 이제 팬크라스의 피덕도 굉장히 늘어나 있고 내부에
이런 이제 스톤이 인트라덕탈 스톤이 굉장히 큰 게 여러 개 관찰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조금 했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고 어떤 선천적인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까지는 일단 진단을 하지 못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의외의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끝핸드리스가 있어서 초음파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스톤 있는 부위에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컬러 도프를 되었을 때 이런 소견이었고 경제 영상으로 피덕트가 지금 1.2cm까지 2mm를 보통 정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늘어나 있고 멀티플한 인터넷 스톤이 있었습니다. CT도 찍었고 이렇게 스톤이 굉장히 많이 관찰되어 있고 실제로는 위축이 되어 있고 또 그래서 피덕트가 늘어나면서 스톤이 있고 또 이 펜크라스 페렌카임 자체는 위축이 되어 있어서 크로닉 결국은 펜크라타이티스가 되겠죠. 어디까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로닉 펜크라타이티스는 이제 파이브러스 티슈로 펜크라이틱 렌듈라 엘리먼트가 이제 대체가 되면서 이 펜크라스 펑션을 잃게 되고 아트로피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 이제 포컬한 그런 사이즈의 변경 축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에코제네시스는 이제 증가되는 경우가 많겠고 파이브로시스 등에 의해서 또 에코텍스처는 인호모지니어스하게 또 코어스하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내부에 이제 하이퍼 에코이칸 포사이드 파이브로시스를 시사하겠고 하이퍼 에코이칸 포사이드 인플라메이션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으로 앞에 보셨던 덕트의 딜라테이션과 또 3mm 이상으로 그리고 인트라덕탈 캐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크로닉 펜크라이티스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김대희 원장님이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주로 이제 헤드에 생기는 그루브 펜크라타이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로닉 펜크라타이티스의 일부가 되겠는데 펜크라스 헤드와 두어드는 그 커먼 바이덕트를 침범하게 되고 나머지 파트는 바디나 테일 쪽은 정상을 유지하는 이런 소견이 되겠고 중년의 남성에서 특히 알코올릭스에서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펜크라스의 헤드 부위 중에 도조 크라니의 파트와 또 주위에 있는 주변의 머리 스칼이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된다고 되는데요. 드문 케이스라서 일단 이쪽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펜크라스의 헤드 쪽에 뒤쪽 도조 크라니아 파트 펜크라스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이포에크한 리전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펜크라스 안인지 바깥인지 그것도 두뇌놈인지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이 크로닉 펜크라타이티스에 의한 슈도시스트가 있는 딴 병변이 되겠고 여기가 우리 관심 있는 부위가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 이거는 두뇌놈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이포이크한 병변이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뇌놈 월도 침범하고 또 펜크라스 헤드 쪽도 침범하면서 생기는 그루브 펜크라타이티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펜크라스 헤드 캔서하고 감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 또 49세 남자로 I6 베인이 있었고 헤비 알코올릭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T 소견이고 이쪽 부위에 헤드 쪽 두뇌놈하고 같이 말모하고 있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6세 여자로 이분은 통증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당뇨 블러드 슈가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방문하셨고 초음파를 보니까 이거를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피덕트에 이렇게 딜라테이션만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메스 리전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 갑자기 혈당의 관찰이 조절이 안 되고 또 피덕트 보면은 5.2mm, 2mm가 정상이니까 증가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꼭 CT가 필요하겠습니다. CT에서 보면은 헤드 쪽에 이쪽 부분이죠. 작은 ECM 정도의 로우 덴시티 매스가 있어서 펜크라스 헤드 캔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덕트를 꼭 확인하고 또 확장이 있을 때는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펜크라스 헤드 캔서로 진단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팬크라스 캔서인 경우에 그 남성에서 그리고 헤드 쪽에서 60-70% 많이 진단이 된다고 하고 초음파 소견에서는 이렇게 하이포에코한 메스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피덕트가 딜라테이션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끊기는 오버럽트 터미네이션 소견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인다이렉트 사이드로 이제 실질은 아트로피가 생기고 바이덕트 딜라테이션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컬러 도플렛에는 이렇게 바스큘러 인베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I 트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두데눔이나 폴론, T폴론이 있는데 68세 여자로 복통이 있었는데 피지컬 상에서 라이트 어퍼에서 미들 쪽으로 해서 텐디니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항상 담낭을 생각하고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담낭이 정상일 때도 다른 병변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펜크라스 헤드 뒤쪽으로 아까 그루브 펜크라타이티스처럼 이 펜크라스 뒤쪽으로 하이포에코익한 이런 메스 리전이 관찰이 됩니다. 지금 아직은 나오고 이 부분이죠.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가 이렇게 관찰이 돼서 이게 뭔지 또 이게 여기서 이제 압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병변이 될 것 같은데요. 롱지튜드널 스캐너 보시면 역시 펜크라스 헤드가 있고 그 뒤쪽 옆쪽으로 이렇게 하이포에코익한 메스 리전이 관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병변일까? 한 3cm 정도의 병변이고 컬러 플로우는 증가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CT를 찍어 보셔야 될 거고 그 부위는 두오데눔의 세컨드 포지션에 다이버티큘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쪽 이렇게 이제 연결되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폴로이드가 차 있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차면서 좀 증상을 일으키는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고형 장기 말고도 그 GI 트랙도 이렇게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좀 염려하시고 좀 찾아보시는 것도 다른 병변이 없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오데널 다이버티큘럼에 의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케이스는 63세 여자로 역시 복통이었는데 텐더니스는 라이트 어퍼에서 미들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있어서 역시 이 환자도 담낭이 아닐까 싶어서 처음에는 초음파를 하게 되죠. 근데 담낭이라든지 다른 장기 이상이 없다면은 이제 콜론이라든지 이 GI 트랙도 좀 관찰을 좀 해야 되는데 우상복부에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이 이렇게 시크닝이 보이고 있고요. 중간에 넘어서 좌측으로 지나가면은 좀 월 시크닝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들에서 라이트 쪽으로 해갖고 초파상에서는 이렇게 좀 두꺼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숏 엑시스로 T콜론을 역시 관찰했을 때 월이 이렇게 많이 두꺼워져 있고 월 바깥쪽으로 역시 이렇게 펫 F가 증가된 걸 볼 수 있고 좌측으로 진행할수록 그런 게 없어지는 이런 소견이 보여서 일단은 라이트 어퍼에서 미들 T콜론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월이 두꺼워져 있고 근데 뚜렷한 다이버티큘럼은 이 초음파상에서는 좀 관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CT를 찍었고 이 CT에서는 이 주 병변은 미들에서 조금 더 레프트 쪽에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이 가운데 부분하고 오른쪽도 이 T콜론은 좀 두꺼워져 전체를 다 침범하면서 통증을 그렇게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폴론의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는 소견이 있고 헤파티플렉시에서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인플라메이션은 없는 소견이었습니다. CT를 보시면은 GB는 괜찮았고 다른 장기도 괜찮고 T콜론에 여기 이제 다이버티큘럼이 보이고 있죠.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다이버티큘럼으로 지나가 버렸네요. 볼 수 있고 이제 T콜론의 머리 많이 두꺼워져 있고 결국은 이쪽 편에 미들에서 조금 랩터 쪽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포커스가 돼서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소개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집이고 무거죠, 예.
저도 이게 이제 GB하고 연결된다 했는데 다시 보니 여기 이제 T콜론에 있는 이게 다이버티큘럼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위는 특별하게 뭐 머리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은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T콜론이 되겠고 미들 포션부터 해갖고 레프트 쪽으로 주로 T콜론이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 조금 전에 내강일 수도 있는데 예. 다이버티큘럼 같이 보이는 게 있어서 내강일 수도 있겠다. 두꺼워져가지고 다이버티큘럼 보입니까? 중간쯤에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월티크닝 사이에 내강일 수도 있긴 한데 요거 아까 좀 전에 거 그렇죠. 예. 요거 아니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내강입니까 그냥? 요건 내강입니다. 이쪽이 보셨어요. 디플라이티스 때문에 저렇게 익스텐시브하게 월티크닝이 그렇죠. 옵니까? 그게 좀 중간에도 이상하다.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익스텐시브하게 다이버티플라이티스가 원인이라면 트랜스버스 컬럼에 너무나 많은 부위에 디퓨즈한 스웰링이 좀 있다.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돌출하는 그럼 변변이 월티크닝이 없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아까 이게 너무 길게 네. 익스텐시브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 작은 것들은 다이버티큘럼인 것 같은데. 아니면 만약에 저기 세컨들이 인플라메이션이 다이버티큘럼이 있는데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환자는 뭐 그냥 그 작년 그 엔티바이오틱스 치료하면서 그 입원도 안 하고 피오로 해결됐어요. 제가 나중에 그 콜로스코피까지 했는데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다이버티큘럼은 다이버티큘럼 보였어요?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다이버티큘럼은 A 콜론 거는 찾았는데 T 콜론 거는 찾아보니까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일 가능성이 더 많다. 예. 예. 무슨 미드 트랜스버스 콜라이티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예, 월티크닝이 너무 길어갖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생겼다 좀 만약에 다이버티큘럼이 있으면 복백하고 저 사이에 뭔가 인필트레이션이나 저 정도 같으면 뭔가 있어야 될 건데 그렇죠. 너무 없어요. 이건 아닌 다이버티플라이티스 여러 개 같이 와가지고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럴 수는 롱세그먼트로 새기는 경우가 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판독은 뭐 12월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서 이렇게 많이 와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A 콜론에 그 심한 비시점이 왔을 때뭐이 마이크로 포레이션까지 있으면서 이 장의 그 롱세그먼트가 이렇게 발부되는 경우가 봤기 때문에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야, 그런데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진단은 조금 대피했던 증거가 없다. 에비던스. 일단 마지막 케이스였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케이스였습니다. 아, 정말 너무 질문 있으십니까? 아이고. 처음에 그 에이카빌러스 콜레스에서 거기 저 초음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이 칼칼로스 콜레티에서? 세 번째 케이스도 남자. 젊은 남자가 네, 이케이블리스 젊은 크리스탈 그건 케이스라서 조금 조금 나서 예, 안 맞죠. 세 번째 케이스도 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이 칼칼로스 콜레티스는 뭔가 그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 캡슐에서 콜레스타이티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세 예. 번째 네, 요거였는데.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31살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 일주일이나 지났고 굉장히 아파서 왔거든요. 아파서 텐드리스도 심했고. 스톤이 빠졌는 거 아닌가? 예. 저기 두 번째 사진에 밑에 그 하이퍼가 보면 저건 스톤 아닙니까? 12단에 저 보이는 거.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스톤 가능성 있겠다. 예, 지금 저게 예, 그게 12D입니까? 12D 맞네. 예. 같은 것 같은데. 위치는 그럴 것 같은데 5.9mm 그렇죠. 이게 스틸이라 가지고 이게 근데 뭐 아티팩트인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CT를 찍었기 때문에 CT에 안 보일 수도 예, 있어. 수술을 했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 집이 이 배드에 이렇게 그렇죠, 하이퍼레미아가 그렇죠. 보이거든요. 예, 예. 그건 맞죠. 인플라메이션은 그렇지, 그건 이쪽에 맞습니다. 좀 있다고. 예, 집이 편이 있는 건 확실한데. 내부에도 이 데브리가 꽉 차 있고. 그래서 콜레시스텍토미를 했습니까 이분? 이분은 그 로스됐습니다. 제가 지도원장님한테 보내고 싶었는데 다른 데가 안 됐다 이거. 보통은 대학에 저 정도 케이스 가면은 콜레시스텍토미 하기 전에 ERCP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이제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저 11일을 꼭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고 나 콜레시스텍토미 떼고 나서 CBD 스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 동기 외과 서전한테 그 에이칼큘러스 콜레스타이티스는 진단을 굉장히 애매했는데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실제로 수술해보면 CT나 초파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스톤이 시스템 닥트에 임팩트 되거나 또는 패스도 될 가능성이니까 에이칼큘러스 콜레스타이티스 치고는 너무 조건이 없어요. 예. 31살밖에 안 돼요. 고령도 아니고 다른 질환도 오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 거기에 GB월에 디펙트가 있는 건 아닙니까? 중간에 일단 예 지비율이 많이 두꺼워져 있었고 이런 아, 그래서 저- 그렇게 보였는데 네. 아까 그 중간에 보면은 약간 그 중간에 보면은 거기 좀 디펙트 같은 거 보이네. 하이퍼이크가 그렇게 착 보이는 그 디펙트가 눈썰미 너무 좋습니다. 나는 못 봤는데 이재준 쌤은 뭐 이재준 쌤은 뭐 완전히 뭐 마이크로스코피에 봐버려. 나는 그냥 지금 그러고 저 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GB월이 우리가 스트라티피케이션이 살아있는 GB월 시큰이 있을 때 그게 프라이머리 GB 오리지널 플라시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컨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GB월 경우는 무슨 말이 무슨 예. GB월이 레이가 유지되는 GB월 시큰이 있을 때 예, 예. 네. 저희가 그걸 가지고 GB가 커져 있고 한데 아케트 콜레가 아이라고 세컨다리 오리지널 GB월 시큰에 이야기할 수 있냐 이 그렇게 할 수 말이죠. 있죠. 그건 뭐저 하트 페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 할수 있고 그러니까 아케트 콜레스테롤은 그런 게 안 생깁니까? 콜레스테롤 GB월 시큰이 있으면서 월 스트럭이 있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만으로 프라이머를 배제할 수 있냐 말이지 내 말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중기할 때 퀴즈 낼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스트라피에 살아있다고 하필리안 세카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인상 소견하고 같이 맞춰야 되지. 그렇게 되죠. 그것만으로 우리가 저 스트라피에 있다고 그것만으로 아케트 콜레가 아니라고 배제를 하긴 힘들어요. 그건 인상하고 맞춰야 예,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뭐 하트페일에 의한 뭐 GB월 시커닝이 왔을 때도 사실 이렇게 피지컬 해보면 좀 텐던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트 페일리어 자체를 뭐 다이어틱스나 이런 걸로 치료하고 나서 팔로우 해보면은 뭐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급성일 때는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스무스하고 예. 전체적으로 연결이 좀 되고 이러는데 저기 좀 심하게 왔는 저런 케이스를 보면은 예. 좀 끊어져 있는 것 같고 예, 예. 물밑이고 예, 예. 좀 거칠고 약간 이데마투스하다. 얘기를 예. 하니까 그런 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아니 나왔네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세 번째 질문. 엠피어 타임이 많아. 예, MPO는 보통 이제 우리 상복부 할 때 뭐 최소 8시간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후에 그렇게 응급상황이 오면은 MP와 관계없이 또 그렇죠. 시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식사를 하고 했는데도 GB가 이렇게 컨트롤 액션이 없는 경우에도 지생제 잘 돼서 보기 좋은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더 유발시키는 음식은 보통 그 조금 기름진 음식, 지방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추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질문이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GB 디스텐션이 있다 할 때 이게 정확한 기준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MPO 된 상태에서도 디스텐션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리니컬하고 이거하고 이거 붙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절대적인 어떤 디스텐션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MPO가 디스텐션 돼 있는데 이거를 의미를 둬야 될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GB월 디커닝이 음식을 먹고 나면 이 GB월이 좀 더 두꺼워 보이진 않습니까? 당연하죠. 두꺼워지죠. 그러면 이 GB월 디커닝이 환자가 어큐트하게 페인이 왔을 때 GB월 어느 정도 디커닝이 돼 있는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MPO 상태에서 보통 이제 3mm, 3mm. 그 리버하고 이쪽이죠. 이렇게 접하는 이 부위에서 재갖고 3mm를 넘어가면 일단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는데 뭐 일단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이제 임상 양상이라든지 뭐
텐더니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또 내부에는 그 데브리가 있다면 인플라메이션을 더 시사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디스텐션은 사실 조금 더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 5 곱하기 10cm 정도입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GB 하이드롭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담량이 이렇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없이 그냥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역시 조금 임상 양상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축보다는 단축이 더 중요하죠. 단축이 5cm. 롱스탠딩 테스팅 때 집에 커지는 거는 단축은 잘안 너무 되는데 센스티브가 이렇게 떨어지는 되지. 것 같다. 장축보다는 단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고 네. 좀 커져 있구나. 아니, 뭐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학교 같은 데 가면. 디스텐션 있는 거는 중요해요. 그거 참고가 아니고 기준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콜레시스타이티스 딜라테이션하고 네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콜란자이티스 때문에 완전 디스텐션하고는 그거는 이제 월티크닝도 별로 없고 디스텐션도 그 단축이 4cm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보통은 4 곱하기 8 크게 잡으면은 5 곱하기 10 네. 그리고 단축이 중요하고 단축이 왜냐니까 중요해요. 길이가 긴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빵빵하게 이제 네. 되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4에서 데피니트하게 한 5cm 넘어가면은 디스텐션이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식사하고 왔을 때 쟀는데 집이가 커져 있으면 이거는 집 풍수이 떨어졌다는 소리니까 오히려 더 그렇죠. 콜레스테롤 진단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GB 그러니까 환자가 페인으로 왔는데 아직 MPO가 안 돼 있다. 네. 그걸 볼 때 가면 GB월은 한 어느 정도까지 M표가 돼 있으면은 그게 그것만으로 판단을 못 하지만은 그거는 기준은 이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GB가 이제 금식을 안 하고 이제 딜라테이션 충분히 안 되면은 층이 나눠져 보입니다. 3레이어로 보이죠. 레이어로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우리가 싱글 레이어를 보려 그러면은 MPO를 한 그렇죠. 상태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GB가 청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GB는 이제 저 제일 안쪽에 앱세륨 있고 그 다음 층은 라미나 프로프리아고 그 다음에는 서브 무코사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잖아요. 바로 머슬층입니다. 머슬층 롱지 머슬가 아니고 서큘라 머슬이거든요. 그 머슬 틈 사이가 많이 좀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서브 시로사 레이어하거든요. 그 제일 바깥 시로사인데 시로사하고 머슬 사이 층을 서브 시로사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서브 시로살 파이브로스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살 파이브로스 레이어 바깥쪽이 서브 시로살 팬 레이어라. 그렇죠? 그 다시 설명 앱세륨, 라미나 프로포리아, 머슬,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살 파이브로스 레이어, 서브 시로살 팬 레이어, 시로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디센션 대포만 고에코밖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고에코의 제일 큰 층이 이제 우리 GB가 디스텐션 되면 그 고에코는 서브 시로살 팬레이어라. 그런데 아주 EUS라든지 아주 그 고해상도를 보면 두 레이어라 보여요. 두 레이어라 보여요. 두 레이어라 보이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주 그 해상 높은 이제 1층은 고에코, 그거는 이제 내강하고 앱셀이 경계면 냈고 2층의 제코는 머슬 레이어, 3층의 고에코는 뭐냐면 서브시로살 팬 레이어 플러스 그 집이 시로사하고 바깥에 경계면 냈거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집이 컨스트럭션 대표잖아요. 그러면 제1층은 내강하고 앱셀리엄 에코고 2층은 머슬 레이어고 머슬이 컨스트럭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에코죠. 바깥쪽에 3 고에코는 서브 시로살 팬 레이어하고 시로사하고 바깥에 경계면 에코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면 GB가 디스텐션 되잖아요. 그렇죠? 디스텐션 되고 그래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저 에코는 뭐냐 하면 머슬 레이어가 아니고 머슬은 아주 얇아져 보니까 저 에코는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서브 시로살 팬 레이어에 주로 팬 레이어 인프레메이션이 막 오거든요.
그래서 서브시러살 팬레이의 염증이 프루이드나 염증이 고여 가지고 저에코로 보이는 거래. 그렇게 우리가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의 3레이어하고 음식물 엠피어하고의 저에코는 틀려. 엠피어의 식사 후의 저에코는 머슬이 컨트레이션 돼가 저에코고,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나 또는 하펠리어의 중간의 저에코는 서브시로살 팬레이어가 제일 두껍거든요. 두꺼운 그 팬레이어의 프루이드나 염증이나 그 챙겨가 생기는 저에코를 그렇게 일본 책에 써 있더라고요. 한용은 선생님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불신. 이해가 그림적으로 이해가 돼. 여섯 번째 케이스 때 그 내시경 안 하셨습니까 혹시? 해보라고 봤다. 안 했습니다. 맞다. 앰플 파트에서 봤으면 보였을 수도 있겠다. 연방 강사 보니까 질문이 많네. 예, 수고해주신 선준혁 원장님께 진짜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양한 증례로 아주